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트럼프와 파월은 도대체 왜 싸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 파월 금리 좀 내려라, 제발. 네.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너무 늦은 파월, too late. 그 다음에 야, 그냥 그만둬, 사임해. 막 압박을 엄청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은 얘기하죠. 아유, 그러지 말고 좀 관세 좀 지켜보고 지금 물가 고용도 좀 아직 괜찮은데 좀 지켜볼게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한 번도 지금 금리 인하 안 했죠. 원래 올해 2번 정도, 3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했습니다. 자, 그 연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이제 맨데이트가 손에 쥐어진다. 그래서 위임, 위탁 뭐 이런 의미인데 두 가지 목표가 있죠. 물가 안정을 하고 최대 고용을 해야 됩니다. 물가 안정, 인플레도 안 좋고 디플레도 안 좋기 때문에 약간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죠. 그 다음에 고용률. 그래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돼서 소비와 생산과 고용이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교과서적이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뭐냐? 연준은 각 나라마다 다 중앙은행이 있죠. 근데 연준의 중앙은행 기능은 아주 독특합니다. 왜 그렇죠? 네, 미국의 달러가 자국의 통화가 아닌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절대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이 존속할 수가 없죠. 왜냐? 미국은 빚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가 장난 아니죠. 34조를 돌파했습니다. 34조 달러예요, 달러. 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다 국채로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면 아무도 국채를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는 신호를 시장에다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게 와가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연준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왜 최후의 보루냐? 돈 무제한 찍어내버리죠. 찍어내서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그런 위기가 오면 돈을 시장에 막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퍼붓죠. 그러면서 금융권과 자산 이거를 다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하고 파월은 왜 이렇게 금리 가지고 싸우고 있냐? 트럼프는 한마디로 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는 채무자죠, 채무자.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여러분 다 돈 빌려봤잖아요? 네, 금리가 당연히 낮아야죠. 낮아야 이자 부담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는 적당히 올라가줘야죠. 왜냐? 물가가 올라가줘야 나중에 부채 비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 채무가 축소되기 때문에 물가가 적당히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관세를 매겨서라도 물가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러도 적당하게 가치가 하락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약달러. 이 세 가지 조건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죠. 파월은 연준의 입장은 뭐냐? 금리 인하 비판적입니다. 왜냐?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 네, 채권의 매력이 감소하죠. 아무도 미국 채권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붕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인플레. 만약에 지금 관세가 들어오는데 관세 책정해가지고 8월 이후로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달러 신뢰가 붕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파월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는 상반기 6월까지 국채 연장 및 실질금리 관리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올해 이렇게 9.2조 달러 정도의 그 만기 예정인 국채가 있었는데 약 70% 정도를 이미 만기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만기 금리를 보면 이때 25년도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피크를 찍었죠. 이때 얼마나 살떨렸겠습니까? 네, 예, 금리가 여기서 여태까지 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트럼프 이후로 당선된 이후로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낮추고 또 올라가려면 또 낮추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진짜 국가부채에 축소하는데 진심인가? 그러면 네, 이게 또 말이 안 됩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여기에 가장 붕괴한 게 누굽니까? 도지에서 일했던 머스크죠. 승질이 나죠. 자기는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정부 예산을 막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번 BBB 법안으로 5조 달러의 네, 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BBB 법안을 해가지고 라임 맞춰가지고 PPP 법안, 네, 포키 피그 파티, 예, PPP, 네, 라임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진짜 금리 인하를 진짜 원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년도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경제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중간선거 전에 경제가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기고 공화당이 꺾이면 트럼프는 바로 레임덕입니다. 왜냐? 네, 재선이 안 되죠. 네, 이제 4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예, 바로 레임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뭘 하고 싶냐? 나는 내 임기 중에 경제가 좋았다라는 추억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정치인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같아요. 트럼프가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트럼프 그레이트 이걸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내 임기 동안에 시장도 좋아가지고 경기 부양 뭐 주가 부양 다 해줬고 코인도 좋았고 내가 중국도 때려가지고 기술 패권 내가 국방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안보 패권 그다음에 내가 월가도 살려내서 달러 패권 그대로 유지했고 그다음에 결국 내가 바이든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파월 너 때문이야. 네가 금리 안 내려가지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알리바이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코린 아빠의 국장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국장에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따른 종목과 수익률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